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53조 원을 거두며 창립 이래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50대 1의 액면 분할도 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 생태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KT와 삼성전자, 인텔이 4G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G 네트워크 서비스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의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친근한 캐릭터 마케팅과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으로 젊은 층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투자자를 2번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53조 원을 거두며 창립 80년 역사에서 최고 성적표를 공시한 데 이어 50대 1의 액면 분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도 밝은 가운데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려웠던 삼성전자의 주식을 비교적 쉽게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저홍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전례 없는 슈퍼 호황에 힘입어 실적 신기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240조 원에 육박했고 영업이익은 5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에서만 영업이익이 3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 올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공시에 이은 50대 1 액면 분할 발표는 시장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는 50분의 1로 저렴해지고 주식 숫자는 50배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당 250만 원 수준인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5만 원 수준으로 저렴해집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주식에 비교적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통상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거래가 촉진돼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액면 분할 결정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의 완결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4차례에 걸쳐 무려 9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고 총 5조 8천억 원을 배당에 쏟아부은 데 이어 상장 이래 첫 액면 분할로 주식 가치를 높였다는 겁니다. 노이찬 삼성전자 최고 재무책임자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액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액면 분할된 주식과 거래 중인 주식을 교환하는 절차도 필요한 만큼 5월 중순쯤 분할된 주식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중기부가 창업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투자 규제를 풀어 숙박업체 등 기존 업체도 신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모험적인 벤처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기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벤처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고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딛고자 저는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우선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핵심은 벤처기업 인증 주체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담당해왔습니다. 재무적 평가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남발할 뿐 기술성, 혁신성을 갖춘 모험기업을 변별력 있게 가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기부 등을 통한 보증대출 실적에 근거한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기구인 벤처확인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성을 판단해 벤처기업을 인증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벤처확인위원회는 기존에 성공한 벤처나 벤처캐피탈 등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실한 주체 선정 기준은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투자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산업에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제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촉진법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벤촉법은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한 벤처투자 관련법을 한데 묶은 겁니다. 그동안 유사한 성격의 두 법으로 인해 이중규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상당하자 새로운 법을 제정해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친화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스마트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그 중심엔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5G가 있습니다. 오늘 KT와 삼성전자, 인텔이 5G 올림픽 준비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5G 홍보관에서 이보경 기자입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태블릿 PC의 선수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보고 싶은 선수를 클릭하면 그 선수의 경기 장면을 따라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1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피겨 경기장에서는 선수의 점프 장면을 360도로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경기장 밖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모두 기존의 4G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G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5G에서는 초고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지연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통해 실제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현장감 있는 중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5G 버스가 운행됩니다. 5G 버스는 신호등 등 도로 정보와 주변에 움직이는 사물 위치 정보를 모두 실시간으로 받아들여 경기장 주변을 자율주행합니다. KT와 삼성전자, 인텔 3사는 세계 최초의 5G 올림픽 준비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시스템, 단말, 서비스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안방에서도 생생한 장면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8배 넓은 대역폭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5G 무선 단말부터 20배 빠른 속도로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5G 서비스까지 세계 최초의 5G 올림픽이 화려한 개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최근 들어 2030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모바일 서비스부터 캐릭터 마케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오키맨이라는 공식 캐릭터를 내놓은 OK저축은행. 오키맨을 주인공으로 한 여러 편의 웹툰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공개하면서 서민적이고 따뜻한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JT저축은행과 JT친해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J트러스트그룹은 점피를 선보였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형상화한 캐릭터로 친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피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의 이모티콘으로도 출시돼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은 친근한 캐릭터를 내세우며 중장년층이 주 고객층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에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업계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20, 30대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편의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나선 웰컴저축은행의 전용의 웰컴 스마트는 현재 이용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HK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한 에큐원저축은행도 최근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JT저축은행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챗봇 상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챗봇은 메신저를 통해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답변해주는 대화형 메신저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도 못 믿을 세상입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취소나 해제 신고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높은 가격의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계약 취소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 가격만 실거래가로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행위가 이상 집값급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약 취소를 할 경우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찬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정부는 이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이 무기한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찾던 중 부동산 자전거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이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이를 파기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높은 가격의 실거래 신고만 기록으로 남게 돼 해당 단지의 아파트 값이 오른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25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 취소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거래가 정보를 본 주택 수요자들은 이 아파트가 25억 원으로 거래됐다고 믿게 됩니다. 네, 신고된 실거래가도 모두 믿지 못할 상황인데요. 정말 이 부동산 취소 신고의 경우에는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한 겁니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거나 취소, 해제할 경우에 관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확인해 보니 시행규칙 제4조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다는 건 제출을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란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 취소 신고도 의무화를 하게 되면 불법 자전거래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부동산 자전거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동산 거래 취소 신고를 의무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취소 신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장 의무화를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무화를 하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이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니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법 개정이 좀 사라져야 투기 세력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합동점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투기 세력이 좀 사라지겠죠. 네네. 자, 강남권 등의 이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계속 급등하자 정부는 무기한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 발표한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1.34% 상승해 2008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부동산 투기 단속에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했습니다. 특사경은 경찰처럼 긴급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 행정공무원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중개업소에 들어가 매매계약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거해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또 무자격 중개 행위 등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과 조사에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부동산 거래 취소 신고 의무화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상 민간기구이지만 금융사 제재 등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며 실제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이한 조직인 탓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금감원 채용 비리가 불거진 이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금감원의 인사와 예산 권한을 틀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금감원 통제권을 가져오지 못했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숨 돌렸습니다. 다만 공문위는 금감원을 민간기구로 남겨두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을 개선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추진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데 금융위도 동의했다고 공문위는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금리 연 3% 미만의 가계대출 비중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리가 연 3% 미만인 가계대출 비중은 전체 16%로 한 달 전보다 4.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금리 연 3% 미만 가계대출 비중은 8.8%를 기록한 2015년 2월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11월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1.25%에서 1.5%로 인상됐습니다. 대출자들은 과거보다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미만 금리 비중과 달리 연 3%대 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은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연 4%대 가계대출 비중도 지난달 10.1%로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증시 화랑에 힘입어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일명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출시 이후 최고 30%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계좌로 2016년 3월 14일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는 250만 원이던 서민형과 농어민의 비과세 한도 금액이 4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납입 원금에서 중도 인출도 허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일의 누적 수익률은 키움증권의 초고위험 기본 투자형이 29.3%로 가장 우수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운용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3개 일명 ISA 모델 포트폴리오 출시 이후 1년 9개월 누적 수익률은 평균 8.7%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회의가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참석한 건 지난 2009년 11월 이후 8년 2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박병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논의할 의제 선정, 업종별 협의 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은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한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아파트 후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새 업무 계획에서 올 상반기 확정하는 제2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에 이 후분양제 로드맵을 삽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후분양제는 주택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나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업계에선 대부분 아파트 공사가 선분양하는 탓에 시공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이미 분양받은 뒤에 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민간에선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간 부분의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항공기 차량용 보안 기업인 미국 한유엘과 차세대 차량용 통합 보안 솔루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자율주행차의 해킹 탐지 및 방어 등 보안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과 손을 잡고 음악 유통 산업에 진출합니다. 이들은 신규 음악 플랫폼에 인공지능과 5G, 블록체인 등을 도입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한카드가 2월 신차를 사면 신용카드 일시불로 2천만 원 이상 결제하면 1.2%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에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항공업계가 올해 3,500명에 달하는 인력 채용에 나섭니다. 대한항공이 1,000명가량을 뽑고 아시아나항공은 400에서 500명, 제주항공은 600에서 700명을 채용합니다. 진내와 TA항공은 각각 400명, 이스타항공은 200여 명의 직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어헤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내일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또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아직도 그 밖에 많은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또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제주도는 점차 흐려져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다소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단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종일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새벽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또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주말부터는 또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